골든레이디 신미애 전문가입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포착함과 동시에 원칙 매매를 통한 안전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네, 골든레이디 신미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은의 금리 동결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바라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해 보이는데요.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스타 골든레이디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오전장 성공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흐름들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콜과 풋 동시에 양합이 맞춰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눈치 보기 장이 장 막판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수로 환산을 하면은 2010선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장 막판까지는 201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일장도 굉장히 좀 편안한 강한 상승장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지만은 오늘 종가까지 201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일장은 조금의 조정의 무게를 좀 두시면서 시장을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금리 결정이 있었죠. 금리 동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텐데요. 아직은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또 물가라든지 경제 성장률 자체도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인상 인하보다는 동결로 유지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동결에 의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번 주에 시장의 정리를 잠시 해드리자면은 계속해서 글로벌 훈풍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호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장에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지수,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주요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마감, 최고치 갱신을 한다라는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을 경기 부양을 하고 경기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 계속해서 들어 올리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도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도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던 모습 때문에 그런 투자 심리들이 위축이 아닌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미국 증시라든지 유가들도 계속 급등을 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호조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아무리 반등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반등이 유지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 때일수록 비중 조절 꼭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 고려하던 그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는 시장이 조금 더 날아가는 분위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는 시장의 분위기는 과연 이게 강한 상승장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시장이 오히려 조금 약했어요. 조금 더 2,000포인트라는 이 심리적인 지수대에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으면은 더 강하게 그 전 이제 저항대였죠. 2,025포인트는 강하게 돌파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었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2,000포인트를 살짝 붕괴를 하면서 1,998포인트까지는 눌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힘들이 아직은 강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강하게 좀 밀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또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옵션 만기가 보통 끝나면요. 그 수요일에는 강한 변동 유동성이 나오다가 당일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아니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이제 횡보라든지 강한 관망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금요일 같은 경우 시장의 방향을 잡아주면서 시장의 변동이 화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중을 강하게 넣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내일부터는 이제 비중 조절을 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역시 다 마찬가지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계속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엊그제까지는요.
유가가 반등을 해주다가 계속 빼고 유가가 반등을 해주다가 계속 빼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국제 유가도 한몫을 하는 게 어제 나스닥 지수는 빠지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 장 막판에서 S&P 지수와 그리고 다우 지수도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가가 오늘 역시나 빠져버리면 시장은 내일장을 조정의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시장의 전일장의 마감 정리를 잠시 해드리자면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국제유가 어제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국제유가가 거의 한 3% 이상 급락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는 당연히 뭐 재고 발표에 대한 그런 뭐 생각보다 재고 발표 감소가 많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도 급락을 해주고 굉장히 이유들은 많아요. 이유들은 많은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잠시만 이제 차트 화면을 보시면요. 시장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 아직 옵션 가격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 콜과 풋의 양합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시장이 계속 올렸다 내렸다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기 때문에 오늘 좀 조심스럽게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미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계속 시장이 훈풍을 불어주고는 있습니다.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는 뭐 정치적인 뭐 긴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세계 중앙은행들의 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추가 부양책을 계속해서 발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베이지북을 통해서 경제가 대체적으로 조금 완만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역시나 반등을 성공을 해주는 우리 시장도 이제 글로벌 시장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구나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시장에 반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반등을 해줬지만은 과연 내일은 반등을 해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신다면요. 저는 소량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되 혹여나 이제 지수대를 보시고 2025포인트가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늘리셔도 되지만 지금은 비중을 늘리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로 다시 넘어와서요.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에너지 업종이기도 하고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미국 주간 재고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상태에서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감에 급락이 나왔고 4%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유가 가격에서도 45달러를 만들어줬다라는 거는 아직은 시장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아직은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급등과 급락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급등을 해줬다가 하루는 급락을 했다가 그러면 또 오늘 하루는 급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냥 계속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장 가격이 완연하게 올라가줬을 때 47달러를 강하게 올라가줬을 때 대응을 하시고 혹여나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45달러가 다시 한번 강하게 깨지면은 그때는 매도 공략하고 이런 공략적인 부분들 대응하는 그 원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그 흐름들을 한 번쯤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참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의 업종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어제는 참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시장을 보면서 급등하는 종목들과 이제
좀 조정받는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어제는 그 포켓몬 고 흥행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포켓몬 고에 대해서는 뭐 드래곤플라이라든지 한빛소프트, M게임, 뭐 레드로브 등등의 가상 현실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이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좀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에 포켓몬 고 게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뭐 아이폰으로는 우회하는 방법으로 뭐 사용을 하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게임도 게임 나름이기 때문에 또 게임을 너무 모드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미국 기사를 보면은 또 사고 소식도 나고 게임은 게임으로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분간은 이쪽으로는 조금 흥행을 하겠지만은 포켓몬 고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이제 내일 정도까지만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제 한 번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갭상승이 띄우지 않으면 다시 한번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 그거 꼭 확인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빛소프트 강한 흐름 나왔었죠. 하지만 뭐 엔게임이라든지 드래곤플라이는 오히려 어제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대장주가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으면은 후발주들이 더 강하게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시장이 테마주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선발주가 움직여야지 후발주가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 쪽으로 조금 다시 한번 넘어가서 유가가 어제 빠졌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가가 빠진 만큼 정유 관련주들도 뭐 SK이노베이션, S오일 정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아직은 뭐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라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라이브 쇼를 하면서 제가 가격적인 부분들을 시청자분들한테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247.50이라는 가격이 247.50이라는 가격 돌파되면은 이 시장은 어떻게 매도 자리였다가 매도 하락장이었다가 상승장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장은 참 단순합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은 선물시장 올라가고 지수가 빠지면 선물시장 당연히 내려가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날 같은 경우도 이제 11일이죠. 11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골드 포인트 매수 시그널 뜨면서 반등 이후에는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올라가다 보면은 급락을 하는 거, 이런 뭐 급락을 할 때 이유가 과연 있으면서 급락을 할까요? 이유는 당연히 한 가지, 차익 실현. 그 이유 외에는 시장의 이유를 뭐 붙이면서 시장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느 분들께서는 전문가님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은 매물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매물벽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저항을 받죠. 그러면은 잠깐 쉬어가서 조금 더 눌린 구간을 찾으려고 시장이 미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차트를 보다가 캔들을 보다가 너무 안 올라가.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어 보이네, 윗꼬리를 너무 다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때는 이제 물량을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 작게 축소하셔서 눌림목에 다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47.50이라는 가격이 넘어섰고 이번 주에 최대 목표가는 250.50입니다. 250.50. 250.50을 넘어서면 내일장에서도 이 가격은 유효합니다. 250.50이 넘어서면은 최대 252까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장 이제 이번 주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주 하루가 남았는데 248.50이라는 가격이 깨지면은 내일장 매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정말 시장이 급하게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정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도 뭔가 이제 정말 얘네가 올라가긴 한 시장이 정말 좋아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훈풍도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올라가도 뭔가 좀 착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이 빠질 때는 강하게 빠진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장까지 250.50 돌파되면은 단타 정도로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252까지 최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248.50이라는 가격이 깨지면은 지수대로 환산을 하면은 이 정도일 겁니다. 1990포인트가 깨지는 지점. 만약에 1990포인트가 깨지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1975포인트까지 갑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지수대를 말씀을 드리는 이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가격들은요. 제가 1년 내내 라이브쇼를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수만 보면서 내가 비중을 조절하고 비중을 늘려야 될지 혹은 비중을 축소해야 될지는 이 지수만 보시면은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제 방송 1년 정도 같이 이제 시청을 하신 분들은 이제 골든레이디 전문가 이제 2,000포인트 깨면은 비중 조절 해야 되는구나. 혹은 2,000포인트 돌파되면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비중을 늘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25포인트가 돌파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지만은 2,000포인트가 깼을 때는 비중 조절 꼭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크루드 오일 전략 다시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말씀드렸죠. 250.50포인트와 그리고 248.50포인트 이 두 자리로만 내일장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47달러 너무 높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트하게 46달러 돌파되면 단타 매수 정도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매도 공략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5달러 깨지면 단타 매도를 들어가시되 전 저점 라인을 한 번쯤 살펴보셔야 돼요. 44.50 부근에서 1차 목표가 잡아주시고, 이 가격 깨지면 전 저점 이탈되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압력이 나올 테니 그때는 이제 물량을 조금 더 늘리셔서 중간중간 분할 청산을 해주시면서 수익금을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가는 파동으로만 계속 가는 파동만 계속 무지막지하게 추격하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드린 가격에서 좀 전략적으로 작전을 제대로 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격도 추격 나름인 거 아시죠? 아무렇게나 추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투자보다는 투기의 성향에 가까운 매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시청자분들 오늘은 아무래도 막판까지는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지수도 2,000포인트 이제 초반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마감에서 2,000포인트 딱 붙어서 마무리가 되면은 그래도 내일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대. 오늘 종가에서 2,000포인트 깨고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은 내일장 조정장으로 한번 의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시청자분들 마지막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